파리 테러 이후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테러는 상대방을 공포에 떨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러가 났을 때, 특히 큰 테러가 났을 때 공포에 빠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겁을 먹으면 테러를 한 사람들의 원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올란드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베르사유 궁에서 상하원 합동 회의를 열고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하고 러시아에 연합군을 만들자라고 사실상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이 제안이 이 국제사회의 각자의 이해관계나 입장이 미묘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프랑스는요, 테러로 인해 가지고 경제에 지금 굉장히 막대한 데미지를 입고 있고 전 세계 경제에 3개월 정도 충격파가 있을 거라는 어떤 경제 분석 기관들의 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푸틴은 연합군을 만들자고 그러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작년에 침공 이후에 정치 외교적으로 코너에 좀 몰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좋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결같이 지상군 파견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공습만 하는 지금 행태라고 그러면 어떠한 강력 대처, 격퇴, 박멸, 근절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현재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예서는 그냥 땅굴 파고 두더지처럼 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위에서 공습을 하더라도요. 결국은 지상군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라크 전에 재판이 되어서 처음에 10,000명 갔다가 10만 명 갔다가 이런 식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전사자, 사상자들이 막 속출하면서 자신의 업적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바마가 지나치게 자신의 이 정치적 업적을 의식하는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테러가 안 일어날까요? 테러범들은 IS는 미국이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한 방 더 날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IS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테러를 몇 번 더 당하고 지상군을 파견하겠다라고 나서기를 더 바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IS와 전 서방의 대결이 되면서 전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어서 이슬람을 성전을 자신들이 주도한다고 홍보하고 선전하면서 더 큰 돈벌이가 되고 더 많은 세력을 끌어모으면서 지금 제2차 십자군 전쟁에 자신들이 주역으로 나섰다. 이렇게 착각을 할 만한 광신도 됩니다. 또 그게 또 돈도 되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소극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싱턴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레넨 CIA 국장은 미국도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경계를 강화해야 된다. 해서 지금 미국의 뉴욕, LA, 워싱턴 DC 같은 주요 도시들의 이 경계 태세가 돌입되어 있고요. 거의 이제 실탄과 무장을 한 경찰 병력들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 난민 10,000명을 받기로 했던 미국에서 각 주들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24개 주가 우리는 난민을 안 받겠다. 그러면서 이슬람 사회에 대한 미국 내부의 반감이 매우 커지면서 이슬람 사원, 즉 모스크에 대해서 미국 내에 있는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IS 대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동영상에서 미국의 중심부인 워싱턴 DC를 우리가 공격하겠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이 있는 지역에 폭파 위협이 계속 나오면서 이 지역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전체가요 공포로 빠져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 오바마는 전임 부시 정권이 이 이라크 침공이 근본적으로 중동의 영내 안정을 해촉을 했다. 즉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강경한 철근 통치로 이라크를 장악하고 있고 시리아는 아사드가 장악하면서 이런 독재들이 뭐 사실상
미국의 생존에 크게 위협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중동의 실정으로는 이런 독재자들이 오히려 낫다. 왕정도 독재 왕정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이라크를 침공해서 이라크가 한마디로 후세인이 제거된 이후에 온갖 테러리스트들의 본거지가 되어버리고 이라크 정부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시리아에 영향을 미쳤고 중동 전체가 흐트러지는 원인이 됐다. 여기에 2009년부터 시작된 자스민 혁명, 즉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시민혁명이 또 이런 사태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재판을 하기 위해서 거기 근처는 아예 안 가는 게 낫다. 이제 중동의 석유가 과거처럼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세일가스나 세일 오일로 얼마든지 뻗쳐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도 오바마는 어지간하면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IS 격퇴를 좀 더 강하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특히 공화당 후보들은 대부분이 이 지상군을 투입하고 강력 대처해야 된다 하면서 오바마 민주당 정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힐러리는 지금 호나에 약간 몰렸어요. 2002년 부시가 이라크 침공을 할 때 힐러리는 상원 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 본인이 2009년부터 2013년간에 오바마 1기 행정부 때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이라크에서 이 태각 전략, 그냥 수습도 안 되고 주요 적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미국은 이라크에서 5문단 1문만 남겨놓고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철군이 완료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IS가 발호를 해서 한마디로 이라크를 넘어서 시리아까지 넘어서면서 이제는 국가적 형태를 갖추어 버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냐. 저 힐러리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지금 처해져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적각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고 뭐 외국 난민이나 이민자에 대해서 더욱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고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W 부시의 동생 잽 부시도 강경 투입을, 군대 투입을 해서 IS를 끝장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미국은요, 제가 볼 때 오바마의 스타일로 봤을 때 지금 임기가 뭐 크게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한 1년쯤 더 버티면 대충 임기 다 채우니까 그때까지 적당히 시간 끌면서 대규모 지상군 투입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특수부대 보내서 뭐 조금씩 작전하고 고문단 보내서 지원하고 그러다 민병대 앞세워서 IS하고 싸우고 공습하고 요걸로만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뭐가 결정적인 변화를 갖고 올 것인가? 결국은 추가적인 테러가 더 발생함으로써 미국은 결국 이 IS 격퇴 전에 지상군을 대거 파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겁니다. 근데 그때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프랑스 보고도 지상군 보내라. 러시아 보고도 보내라. 그래서 다 보내서 연합군으로 싸우자고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테러를 한 번 더 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오바마가 주도해서 각 나라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IS를 갖다가 지상군을 보내서 격퇴하자. 이게 훨씬 나은데요. 참 오바마라는 사람은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굉장히 이 사고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방어적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저래서 될 건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지금 15년이 지났는데요. 테러와의 전쟁은 2000년, 그러니까 9.11 이전에 있었던 2000년과 비교해서 실패하고 있다. 현저히 실패하고 있다. 즉 2000년에 비해서 2014년 테러 사망자가 10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테러와의 전쟁은 무엇 때문에 한 겁니까? 자, 이 부분에서요, 미국이야말로 그야말로 학문이나 각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권위자나 컨설턴트나 또 전략가들이 많다고 자부하는 나라인데 미국이 정작 자신들의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중동의 정세나 실정을
잘 모르는 우를 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갖다가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들인 돈이 정말 오늘날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입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수백조, 한 500조 이상을 투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투입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테러는 더 늘어난다. 그리고 미국에 애초 싸웠던 오사마 빈 라덴보다 훨씬 강경한, 더 강력한, 알카에다보다 훨씬 나은 그런 어떤 테러 집단인 IS가 등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돈을 쓰고 여태까지 헛수고를 했다는 건데요. 왜 그럼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중동의 지금 어떤 이 정치 시스템이 서구와는 완전히 다르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르다라는 측면을 굉장히 잘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과연 미국이 사담 후세인이나 아사드를 적으로 삼는 것이 옳았는가?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동 같은 저런 나라에는 해방 이후에 자신의 나라의 정세에 맞는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군부와 경찰을 끼고 강경 독재를 일정하게 하는 부분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 실정에는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중동에 사는 국민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있겠는가? 자, 오늘날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고 해서 북한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역사상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저렇게 해도 과거에 그냥 왕정에 아무리 왕정이 백성들을 가렴추구하고 수탈하고 괴롭혀도 그냥 따라온 것처럼 북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은 어떠냐? 한번 보십시오. 이 무하마드의 이슬람 창교 이후에 결국은 정교와 종교가 일치하는 정종 일치의 칼리프 시대에 살았습니다. 각종 왕조들이 있었죠. 아파스 왕조라든지 뭐 우메이야 왕조라든지 오만 왕조들이 교체됐고 그 다음에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시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영국의 식민지에서 살았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에, 이탈리아에. 그 식민지 살다가 또 독립을 했지만 그 식민지 이후에 독립에 또 군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에는 모든 부분을 갖다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인 원인에서 다 분석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또 이슬람이라는 부분이 또 전 단결돼서 하나도 아닙니다.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도 원수고요. 또 수니파끼리도 또 입장이 또 다릅니다. IS도 수니파입니다. IS하고 싸우는 시리아의 뭐 자유반군, 미국하고 프랑스가 후원하는 나라도 수니파입니다. 그 후원하는 그 반군도 수니파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양상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쉽게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런 양상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즉 지역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나라의 민주화나 인권을 점차적으로 진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라크를 지배하던 후세인을 드러내버리면서 발생한 사태가 한마디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무기는 온 사방에 깔려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극단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도 분열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중동 지역에 혼란을 만든 겁니다. 원래 중동에는요 국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막이 있는 나라에 곳곳에 오아시스나 뭐 이런 초원이 좀 있는 데다가 좀 도시가 형성된데 2차 대전 이후에 영국하고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저거 마음대로 1차 대전 이후에 선을 그었습니다. 원래 시리아하고 레바논은 프랑스의 같은 식민지에 있었고요. 또 뭐 이라크나 요르단이나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그냥 낙타 타고 다니던 베드인족 같은 이런 사람들 중에 족장들이 그냥
나라를 맡았고 그 국경이나 경계도 정확하게 지역 성향을 반영한 게 아니라 그냥 책상 위에서 끄은 겁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타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독립이 되고 또 독립이 되면서 독재 체제로 들어가고 일부는 또 부족장들이 왕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석유가 나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불평등 또 정치 사회적인 독재 탄압 이런 부분들이 뒤섞이면서 모든 탄압의 원인을 자신들의 내부에 돌리기보다는 이거는 서구 문명과 미국과 유럽이 우리를 착취해서 그렇다. 이런 쪽으로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쪽으로 간 겁니다. 이번에 그 벨기에 국적을 가진 아바우드라는 친구는 명문 고등학교 대학생인데요. 벨기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모로코 이민이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대학을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떠돌다가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 중동에 가서 IS에 들어가가지고 트럭 뒤에 시신을 끌고 다니는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테러를 기획하고 뒤에서 숨어서 조종을 했습니다. 27살밖에 안 먹은 놈이에요. 그러면다가 이번에 이렇게 대형 테러를 저질렀는데 자 이런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원래 모로코 중동 사람입니다. 자 당연히 유럽 사회에서 이런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이민자들은 최하층이 됩니다. 자 머리가 좀 있었으니까 맹문 고등학교에 갔겠죠. 근데 거기에서 소외감이나 불평등 이런 걸 많이 느꼈겠죠. 자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자기 인생이 깝깝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 뭡니까 유럽과 미국의 이런 시스템적인 착취나 탄압이 아랍 사람들의 오늘날 고통을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즉 자기들이 원해서 모로코에서 부모들이 유럽으로 가서 벨기에에 정착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과정도 성공적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거 뭐 정착도 못 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가는 과정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학교를 보낼 정도까지도 됐는데 그 친구는 고맙게 생각을 안 하고 사회적 불만을 품습니다. 그래서요 중동 지역의 젊은이들 대부분 직장이 없고 교도소를 갔다 왔고 특히 또 유럽에 지금 미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중동계 젊은이들 대부분은 저임금이나 비숙련 노동자, 비정규직 등으로 살아가는데 실업자도 많이 있겠죠. 사회 불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있는 이슬람 사원에 다닙니다. 거기에 뭐 아맘이라고 부르는 이슬람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상당수가 해교 극단적 강경주의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원의 중심이 돼가지고 전부 분노하라 싸우라 하면서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원에 갔던 사람들이 그 위안을 얻으면서요. 그 중에 좀 빠리빠리한 사람은 거의 종교 지도자 옆에 있는 테러와 연관된 총책한테서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특수 교육을 받은 다음에 중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IS나 알카에다의 교육을 받고 돈도 좀 받고 거기에서 이제 순교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정신무장이 된 채로 다시 유럽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제 테러 총책이 되어서 점조직 형태로 자기 위에는 누군지 모른 채 또 테러를 모의하고 테러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또 명분은 오늘날 중동인들의 이슬람인들의 이런 고난이 다 미국이나 유럽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정오를 부추기는 이런 이슬람 종교가 유럽, 미국 곳곳에 흩어져 있고 모스크에서 그런 것을 장려한다면 이거 앞으로요 공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이 한마디로 이제는 현지에서 사람이 테러를 할 사람들이 다 확보되고 무기도 현지에서 구해지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과거에 외부에서 잠입한 테러범이 테러를 저지르고 가는 이런 행태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런 사람이 미국에도 지금 제가 볼 때 수만 명이 있고 유럽에는 수십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얼마나 의식화된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저지를 테러가 막아지겠습니까? 절대 안 막아지는 겁니다. 근데 오바마는요 그냥 자신의 고지, 시간, 가치에 집착해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주도해서 사실상 연합군이라 해봤자 미국이 대부분 가고 남들은 그냥 이름만 걸쳐서 조금 군대 보냈지만 이제는요 프랑스가 하자고 연합군을 만들자고 하니까 미국은 러시아 보고 너도 비행기 하나 당했지 않냐 와라 우리도 할게 그러면서 나라마다 차출해서 지상군을 만들어서 싸우면 되는데요. 이게 미련해가지고 또 몇 번 더 당할 때까지 이렇게 시간만 끌 겁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테러를 파리 테러를 당하고 난 뒤 며칠 동안요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건 틀렸습니다. 몇 번 테러를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럼 이래 테러를 저지르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런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폭탄도 사고 그 다음에 뭐 무기도 사고 이런 돈들이 이슬람 특유의 하왈라라고 하는 이런 송금체계 즉 믿고만 합니다. 개인들끼리인데도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은행처럼 보내주고 받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기를 치면 뭐 끝을 보니까 거기서 속임수가 있을 수가 없죠. 다 테러범하고 연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오기도 전에 미리 돈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은행 체계가 아닌 비은행 체계 속에서 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마디로 송금 브로커들을 통해서 가는데 이 송금 브로커도 결국은 이슬람 어떤 강경 이 성전의식에 물든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한마디로 테러범을 근절시키려면 자금도 차단해야 되는데 자금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 40개국에서 IS로 테러 자금이 흘러들어갑니다. 즉 중동의 사우디에 보면요. 사우디 왕정이 중동에 있는 해교 강경주의자들을 사우디 왕정을 위협하는 적으로 보고 색출하고 탄압하라고 이러는데요. 이 사우디 왕정에 관련되는 주요한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테러범들한테 돈을 대줍니다. 그 일종의 뭐 자기는 테러하지 말아라고 하는 한마디로 보세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고요. 이중적인 사고도 있어요. 지는 잘 살면서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또 해라고 돈을 주는 이런 이중성도 또 갖고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도요. 사우디 왕정하고 매우 가까운 아주 부유한 초상류층 집안의 아들입니다.